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두 분이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커 뉴스톱의 팩트체커 김준일 팩트체커입니다. 저들이 그 방중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3부를 마쳤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홍준표 대표 자신의 사진이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아베 총리 면담 사진에서 의자 높이 분명히 달랐고요. 그다음에 고개를 지나치게 숙인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이를 찾아보니까 생년월일이 아베 총리하고 저기 홍 대표하고 나이 같아요. 54년생. 네. 54년인데 홍 대표는 옛날에 저 대선 때 토론한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자기는 53년생이다. 1년을 일부러 옛날 보고 늦게 해서 이런 기억 나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조아래가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래 습관이 이러신 겁니까 이렇게? 제가 이 동영상도 보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 홍 대표의 그 비슷한 사례들을 좀 봤는데, 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잘 이렇게 숙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겸손하시군요. 네, 실제 겸손하신지 모르겠으나 인사할 때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도 이렇게 목례를 좀 하면서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사실은 야당 대표들 중에서는 완전 뻣뻣하게 딱 이제 고개 뻣뻣하게 하고 손만 딱 내미는 스타일인데 의외로 좀 소탈하신 건지 어쩐지. 소탈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살다 보면 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안 보이는 데서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면전에서는 급 소심해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좀 약간 캐릭터는 그런 쪽 아닌가 싶어요.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대중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곳곳 한 사람처럼 하다가 문만 딱 닫고 몇 사람만 없으면은 금세 이제 굽신굽신하는 분들이 조직 사회에는 있죠. 네, 뭐 조직 사회도 있고 정치인 중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장에도 있고. 저는 이제 요거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외교가 아니라면은 이것도 이제 그리고 뭐 과도하게 뭐 이렇게 아니라 습관성으로 나온 거라면은 홍준표 대표도 굴욕적인 거는 아니다.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비판을 하려면은 어느 한쪽만 굴욕이고 어느 한쪽은 굴욕이 아닌 건 아니고 다만 좀 이제 의전 같은 거에 대해서 의자 높낮이가 다른 거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거든요. 아베 총리가 더 높은 데 앉고 약간 낮게. 근데 예전에 정세균 그 국회의장은 그 의자 높낮이가 다른 걸 발견을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동일한 의자에 앉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둔감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봐야지. 그거를 뭐 일본의 조알이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눈치를 읽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미국의 간지러운 데를 좀 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게 굴욕 외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자질 외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황제를 아련했느니 그렇게 그런 비난을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또 그 야당의 역할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같은 나라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뭐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이 좀 덜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그 외교라는 게 속성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국과 가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불편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이해가 배치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균열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를 한다라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수의 정치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이 정권 안보를 위해서 남북 관계든 외교든 다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그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국익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그런 정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하수의 정치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사실 같은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두 분께 여쭤봅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도 있었고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도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 근데 김연경 선수는 시합이 다음 주인가 뭐 다음인가 할 때 얼마 촉박한 상태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초청장에 왔어요. 그 저거를 보면서 중국 쪽에서 초청을 했을까? 우리
우리나라가 김연경 선수 보고 좀 와서 그 자리에 좀 문화적인 의미를 좀 빛내주라고 했을까? 그랬을 경우에 김연경 선수가 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나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유명한 선수인데 내일 지금 시합을 떼야 되고 지금 부상 치료도 해야 되는데 국빈 초청에 좀 참석해달라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제 생각에는. 네. 예. 근데 가서 한 걸 보면 이게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그 스포츠 선수 말고 또 이제 연예인들은 또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한류 스타들은. 연예인들은 가야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그 한국 연예인을 한국 정부가 만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러면 한류를 지원한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한류로 문화 침투를 하는데 이걸 정부가 기획을 하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차라리 잘 되는 거여서 우리는 정부는 그냥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게 더 도와주는 것일 수 있어요. 중국 정부가 이거는 우리한테 이런 이 문화적 침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구나 그러면 이걸 규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그 좀 조심스러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었건 아니면 뭐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되었건 어떤 정부가 되었건 해오던 형태를 벗어나서 정말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발가벗은 상태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정적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식 여론조사 긍정적이다 55.8%, 부정적이다 3.7%. 잘 모르겠다. 33.7%일 겁니다. 33.7%입니까? 예, 33.7%. 잘 모르겠다 10.5%. 그렇게 나왔는데 요 여론조사 방금 읽어드린 것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걸로 12월 15일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985명을 대상으로 4.6% 응답률로 무선 10%, 전화 면접 및 무선 70%, 유선 20% 자동 응답 혼용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응답률이 4.6%,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10.5%, 부정적이 33.7%, 긍정적이 55.8%.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자들 사건이 폭행 사건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없었으면 제가 볼 때 70% 넘어갔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기자 폭행 사건은 좀 일반인들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좀 상당히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번 사건은 외교 문제적인 사건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행사장이 국내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행사장이고 거기에서 이 기자 폭행을 했던 그 사람은 코트라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용역 경비업체의 직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행사장에서 고용한 중국 사람이 한국 기자를 폭행한 건이고 그래서 중국 정부와의 어떤 그 외교 사안이 전혀 아닌데 그걸 국내 언론들이 너무 좀 부추겨가지고 그런 어떤 이거는 우리가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될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했던 그런 부분이 또 문제고 또 이 대중들의 반응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레기니 한국 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많으셨고 그리고 대통령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홀대니 그러면서 계속 그런 흠집만 내려고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다 보니 그 기자 폭행 당한 것에 대해서 맞을 짓을 했겠지. 혹은 또 맞아도 싸다. 이런 댓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품행이 나빠도 성희롱, 성추행해도 되는 그런 여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때려 죽여도 되는 그 빨갱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맞아도 되는 기자도 없고 맞아도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때려도 되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자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기자들이 많은 잘못을 하더라도 그분이 대속할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한 컷이라도 더 찍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안타까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별도의 사안인데 이게 같이 엮이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되면서 이게 이 사안을 놓고 친문이냐 반문이냐 약간 이렇게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방중 성과가 흠집이 좀 나면 안 되니까 네. 좀 더 강하게 이제 그 기자들이 맞이짓을 했다고 비판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역지사지잖아요. 네.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는데 네. 네. 미국에 취재하던 기자가 뭐 좀 약간 오바했을 수도 뭐 실제 오바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바했다고 해서 거기서 중국 경호원이 만약에 때렸다. 네. 그래서 안화골절이 오고 시신경 손상까지 왔다. 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으로 국제 문제로 벌어졌을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건데 이거가 이제 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근데 이거 공식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중국 공안이나 뭐 이를테면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이제 그 일정이 이제 공식 행사가 아니고 민간 일정을 소화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라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요 맥락은.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자가 국빈 초청 방문으로 가서 고모 기자라고 한 한국일보 기자 저도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인가. 진짜 이 댓글에 달리듯이 결례하면서 막 카메라 메고 우리 문 대통령 사진이라도 한 컷 더 찍으려고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선 막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촬영을 하는 기자인지 아니면 정말 베테랑 기자라서 이런 정상회담이 있을 때는 어느 선까지는 가도 되고 이게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움직이는 기자인지를 알아본 결과 이분은 나름대로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고모 기자가 한국일보에. 그러면 우리의 합리적인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도 뭐 한 50m 안에 계셨을 것 같고 경호원도 있었고 우리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는 상황에서 경호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중국 측에다가 어떻게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경호원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좀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좀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그리고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그 백악관 안에서 하는데도 우리 사진 기자와 그쪽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뭐 스탠드가 이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진 기자분들은 현장에서 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다음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찍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하다가 못 찍었으니까 죄송하지만 사진 한 컷만 찍게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안 되죠.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그 프로토콜에서 이 극히 일부의 풀기자만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담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그때는 정말 이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 기자라 하더라도 일부 기자만 들어가서 그 사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한민국 행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행사장에서 뭐를 잘못했냐면 코트라 관리 잘못한 거죠. 왜 잘못을 했냐면 거기서는 그런 그 기자들 나누거나 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 수행 이 사절단의 일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하고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같이 간 기자들이에요. 그 경호원들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고용이 됐습니까? 행사죠, 행사. 네. 그러니까 그 행사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뭐냐면 그 기자들은 대통령이랑 같이 지나갔어야 되는 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사절단의 일원들이에요. 수행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지나가야 맞는 건데 거기서 대통령하고 경호실만 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못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공간에서 분리가 된 거고 심지어 청와대에 관련 국장들도 분리가 됐잖아요. 못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그걸 관할해야 되는 코트라가 잘못한 거죠. 여기는 기자들이 다 이렇게 기자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니 행사장을 엄격히 관리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앞부분에 간 대통령 바로 옆에까지만 통과시키고 그 나머지의 청와대 행정 그 국장들까지도 통과를 안 시킨 그냥 그리고 우린 다 이게 비표가 있다. 수행단이 그게 행사 비표가 정도가 아니라
같이 대통령 사절단 일원의 기자의 비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다 됐고 우리는 됐고 우리는 막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기자들이 드자비는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드자비는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서로 현장에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사정이 그래서 저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양해가 되는 선에서 보통은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게 폭력 사태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분명히 그 현장은 코트라 현장인데 거기에서 그걸 총괄해야 되는 사람도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중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는 그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 쪽에 저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갔을 때는 근접 경호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경호는 중국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간 우리의 경호실 사람들 여기 대통령을 따라서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또 그 책임을 또 묻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예. 근데 코트라가 이것도 말하면 길어져서 여기서 끊죠 코트라가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코트라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공안 출신들 중국 경호원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 대표께서 우리나라 경호원들과 그리고 기자들 특히 지금 고모 기자하고 매경의 이모 기자 두 분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피해 배상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거까지 하고 이 충칭을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난징이 바로 오른쪽에 남경이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안이 사실 1대1로의 출발점이면서 또 이 충칭이 출발점이면서 현대 기아차가 있는 곳이고 문 대통령이 방문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길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는지 한번. 예, 일단 충칭은 잘 알려졌다시피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던 곳이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고요. 일본이 이제 침략해 오면서 국민당 정부가 계속 옮겨 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있던 곳이 이제 충칭이고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운동의 어떤 현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한중 경제 합작의 어떤 상징성.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당 서기가, 그러니까 충칭시 당 서기가 천민얼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 사람이 포스트 시진핑으로 유력한 젊은 정치인 중 1960년생인데 그 당 중앙서기 중앙 정치 서기 중에서 60년대생이 3명밖에 없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서 이제 차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이분들은 원로들이라서 시진핑과 같이 이제 물러날 사람들이고 유력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그리고 상징적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충칭에 갔던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체크가 잘 지적을 했는데 또 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우리를 홀대하고 그리고 이제 견제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으면 충칭 방문은 시비를 걸면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당 일단 중국은 국민당 정부를 계승한 정부가 아니에요. 공산당 정부.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이 싸웠던 대상이에요. 국민당은. 그러니까 왜 거기를 가느냐. 그리고 천민얼은 차세대지만 아니 지금 현직 여기서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 어디 지금 거기다 차세대에 줄을 서고 있는 이렇게 또 삐딱하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읽어주고 그런 부분들도 의미부여해 주는 거여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내세웠던 게 관왕지례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를 미루어 알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과거에 국민당 정부와 임시정부의 설린 후의 관계를 지금의 이제 시진핑 문재인 정부도 같이 가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중국이 삐딱하게 꽃깝게 보지 않고 읽어주고 의미부여해 준 거에서 저는 이제 시험을 드디어 통과했구나. 이게 그 부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에 대한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전쟁 범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난징 80년 추모식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이제 접점이 되는 거죠. 한중 관계 복원은 대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반대 동맹 그거를 복원하는 그런 상징성이 약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을 해서 1949년에 장개석 국민당을 내몰고 공산화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조선 의용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의 만주에 살고 있던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북한을 지원을 해서 유교 전쟁도 일어났고 했던 건데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시험 문제를 통과를 했다. 충분히 우리가
중국보다 더 대국적 관점에서 중국을 따독거리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도 뭐 이해를 할 수 있죠. 부디 이번 방중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 한국의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팩트 진검승부 추루맨 진행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